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이번 8월 15일 날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인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민족의 정말 배신자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운동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운동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또 정말 순수한 운동권들, 우리의 제도를, 즉 국회 법을 정해서 제도를 바꾸자는 그런 운동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실제 운동권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런 운동권들이 또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에도 진출을 했어요. 정계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자들, 우리 민족을 아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하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또 비정상인 나라를 정사로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반국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찬성하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후에 보니까 대통령이 경축사를 끝내고 이제 8.15 행사를 다 했죠. 8.15 기념 행사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연세대학교의 김기중 교수가 우리 대통령의 부친이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참 의미를 또 새롭게 전 봤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큰 일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나서 그때 이제 임종까지 허락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참 아주 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끝나자마자 3일장 치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타고 혼자 날아가셨죠. 미국으로 날아가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어요.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한미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평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두드러진 이슈였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이제 보면 나왔던 주제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나왔던 주제들은 거의 다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서 또 공산권 국가에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죠.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고 있다. 즉 냉전 체제는 어땠어요?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의 양분. 그때는 공산주의, 즉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있지만 베트남은 민족주의에 가까운 그런 공산주의지만은 정말 악마와 같은 존재, 즉 공산주의자들, 자기 주민들, 국민들을 이렇게 옥죄고 하는 그런 국가는 세 군데죠. 어디죠?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그래서 3개국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공조체제와 우리 민주주의 진영과의 대립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택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경제력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땐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심리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뭐였었냐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만과 남중국해의 중국의 대만 위협하는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들 정말 어때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공산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를 괴롭히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번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최적화된 주제가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 이런 분들이 거의 주제가 똑같았어요. 거의 주제가 똑같았죠. 정말 그 주제들이 거의 다 똑같았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핵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국의 한국, 미국, 일본의 3개국 공동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옥죄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화의 길이 열렸는 그런 장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번 회담의 가장 커다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또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죠.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체를 굉장히 악용하고 이용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이 경종을 울려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과학의 기반을 두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포함하고 일본 정부도 포함한 모든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을 또 요구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굉장한 성과를 만들어낸 회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담이 정리가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최적화된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도 태평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방위 협력 체계를 이제 완전 굉장히 협력 체계로 성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강압을 대항하기 위한 3국의 공동 결의안도 재확인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을 했는데, 대개 인류를 보면 60에서 70년 사이에 커다란 이슈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말 이것은 거기에 딱 최적화된 정말 시적절한 회담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까지 얘기됐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또 거기서 이제 또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일찍이 들어본 바도 없는 것을 미중위라고 그러죠. 미중위의 복합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 국가 어디죠? 미국? 또 어디죠? 일본,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국자이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대국이죠. 어디죠? 미국, 일본, 한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대국입니다. 또 이제 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어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론 북한, 러시아, 북한, 중국, 북한 이 3국의 공조 체계에도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보다는 벌써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안보와 협력, 그 다음에 번영을 통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열렸던 어디에요? 어디에 열렸죠?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 사령관이 살았던 시더 캐빈 안에 야외에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장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법의 지배를 입각해서 자유롭고 어떤 법 곤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것이 자유민주주의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파괴한 나라가 있었죠. 어디죠? 러시아에 의해서 유엔 안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근간이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삼국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만나는 거죠. 연례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아니면 자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더 이런 모든 것들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들이 만날 수가 없다면 누가 만나는 거죠? 누구가 만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장관들이라든가 강요들이 전부 다 만나서 정말 이런 모든 그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공고히 하고 정말 공산주의에 대적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천명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과 대화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열렸다는 것도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번에 이제 이슈화됐던 바람직한 그러한 결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또는 중국은 러시아는 어때요? 굉장히 어떻겠어요? 마음이 껄끄럽겠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북한이 대개 이제 뭐를 강조하고 있죠? 그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북중로 그 협력 체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뭐가 발전돼 있어요?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지금쯤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께 이제 대내 심려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죠. 뭐 하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대남 심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 심려는 바로 뭐냐면 바로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 부각됐다를 계속해서 강조시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조 체제와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같은 수준을 보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 체제는 바로 뭐냐면 한미일 공조 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어우르고 해서 하나가 되는, 전 세계에 대해 중국, 북한, 러시아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 김정은의 그 심리전 속에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말 시적절하게 잘 열렸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정말 발전이 잘 돼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